안녕하십니까, 꺼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지역 중에 과천 선바위역 인근 과천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지정된 지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서초구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경우라서 강남 생활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주택 공급 수량은 약 7,000호에 불과하지만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우면지구와 주암지구 등이 모두 주택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주택의 규모를 줄이고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어찌 보면 당연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천은 크고 작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무산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암지구입니다. 2016년 6월 과천 주암지구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형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 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암지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3천여 가구 되고요. 청년 임대주택 854가구, 공공임대가 1,400여 가구, 공공분양이 또한 1,400여 가구, 그래서 총 5,60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암지구에는 과천 화해 종합유통센터가 포함이 되고요. 기업 육성, 연구개발구역이 함께 있습니다. 신도시가 바로 옆에 펼쳐지게 되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맞은편에 양재 RNCD 특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RNCD란 기존의 연구개발 R&D에다가 기업 간 핵심 기술 연계 커넥션, 창업기술 생태조성, 컴퍼니, 지역사회 교류, 커뮤니티, 그리고 컬처까지 추가되어 있는 개념의 계획입니다. 5년 동안 5,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 혁신의 허브로 조성하는 등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신도시 배후 업무 인프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3기 신도시의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서 정부의 자족 기능, 그 조건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 RNCD 특구의 일환이자 특구와 주암지구 사이에 위치한 주거단지 우면지구는 이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천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어 대규모 주거타운 생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면지구와 주암지구의 주택수가 10,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과천 신도시의 7천여 세대를 합하면 계양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마공원과 대공원, 과학관 주변으로 업무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고 쇼핑 테마파크와 전시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울대공원 및 서울랜드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 작업 및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적극적인 새 단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컨벤션이 조성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옆 부지에는 바이오 산업부지가 들어서는데 스마트 케어를 조성하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 자체가 범위가 좀 넓은데요. 의학 바이오 관련 테마로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중간을 가로지르는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주거와 업무 인프라가 근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족 기능 및 업무 인프라를 말씀드리면서 과천 정부 청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 정부청사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신생 혁신기업과 연구개발센터 등 혁신 창업 클러스터로 거듭납니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혁신 창업 클러스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판교 테크노밸리와 접근성이 좋고 창업 및 R&D 수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지와 건물 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이 강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의 중관춘입니다.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판교 테크노밸리, 양재 R&CD와 함께 연계해서 혁신 창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게 애초에 정부의 구상이고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되 개입은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극대화한 형태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 운영의 축이었던 과천 정부청사가 거대한 첨단 국책 업무단지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지구 정중앙을 관통하는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의 구간을 지하화하고 주암지구를 포함해서 과천지구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합니다.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의 지하화는 현재도 신호체계가 없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의 속도 향상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지하화한 후에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도시를 횡단하는 도로를 이원화해서 혼잡도를 분배할 수 있고요. 옆에 주암지구의 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자로 진행되고 있는 제2 양재대로가 있는데요. 송파에서 과천을 잇는 도로입니다. 기존에 대공원 앞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 구간을 연장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 늘어났습니다. 왕숙지구와 교산지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신도시 지정의 특징을 보면 주변 주택지구에 대한 교통 개선을 함께 고려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암지구를 고려해서 신설 도로를 만들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고려해서 제2 양재대로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반발을 상당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교통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과천 이수간 지하도로 신설입니다. 사당에서 과천까지 연결되는 과천대로는 만성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과천도에서 사당을 넘어서 이수까지 왕복 4차로의 지하도가 개설이 됩니다. 2018년 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서울시와 과천시가 협의를 해왔었는데 이번 신도시 지정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철도 부분도 많은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과천 신도시가 구체화되면서 위례 과천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과천시가 공동 용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위례 과천선 사업을 국가 시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의 물꼬가 최근에야 트인 것입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 자료에서도 위례 과천선을 언급하며 심지어 과천 쪽으로 노선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례 과천 광역철도는 송파의 복정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의 구룡역, 서초의 매헌역을 지나 과천의 경마공원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강남권과 과천을 직결하는 그런 황금 라인인데요. 기존에 4호선 라인만 존재하던 과천 지역에 강남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신설이 되면 과천은 성남, 안양과 더불어서 서울의 동남과 서남을 어우르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철도 개설로서는 다 아시겠지만 과천역,
GTX-C 노선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GTX-C 노선 정차역이 안양의 인덕원역이 최종 탈락을 하고 과천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천 정부청사역이죠. GTX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도권 최대의 호재 라인입니다. GTX-C 노선은 기존의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계획이 됐었지만 경제적 타당성의 이유로 북쪽으로는 양주, 덕정역까지,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북쪽 양주에서 경원선을 만나게 됩니다. 경원선은 용산에서 시작해서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철로입니다. 현재 동두천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연천군까지 연장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경원선은 지속적으로 연장이 돼서 철원을 넘어서 남북의 핵심 연결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결되면서 경부선과 만나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 GTX-C 노선은 내년에 바로 설계 작업이 착수되어 2025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상 과천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